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10단! 오늘 민주당은 20곳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부 아쉬움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시민들의 뜻대로 됐습니다. 일단 좋아요 부탁드리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까지 눌러주세요. 그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박광온이 박광오프가 됐다는 겁니다. 작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도하고 비대위원장까지 누렸던 수박 중에 수박이 퇴출되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부결표를 언플했던 저 박광온의 부결쇼가 심판받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이 역사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인물은 다름 아닌 역사학자 김준혁 교수였습니다. 이 놀라운 결과를 확인한 김준혁 교수는 선거사무실 관계자들과 함께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통쾌한 부분은 이겁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는 그의 총선의 무소속이나 다른 당 후보로 출마할 수 없다. 따라서 지금 경선에서 떨어진 수박들이 많은데 그들은 더 이상 수박짓을 못한다는 겁니다. 승복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가장 기쁩니다. 그래서일까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는 오늘 민주연대로 당명을 바꾼다고 발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주당과 유사 정당명으로 바꾸면서 비례투표에서 실수표를 노리겠다는 겁니다. 애잔합니다. 그리고 당명을 바꾸면서 민주당을 탈당한 30 홍영표와 합류할 수 있는 제3지대로 거듭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3지대였는데 한 번 더 거듭나면서 제4지대가 된 겁니다. 지들끼리 싸우면서 제5지대가 될 수 있어요. 결국 총선 한 달을 앞두고 당명을 바꾼다는 것은 망했다는 얘기고 더 이상 민주당에서 떨어져 들어올 사람들이 없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래서 지금까지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는 외로운 미래였는데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현주 예비후보는 사라진 미래라고 명명했나 봅니다. 그리고 이번 경선 결과 강병원, 윤영찬, 김한정, 정춘숙, 이동학, 노영민이 탈락했습니다. 숙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윤영찬 끝까지 지저분하게 네거티브 경선하고 임종석하고 침묵질하더니 쌤통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마태복음 27장을 읽었던 강병원에게 마태복음 23장의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오늘의 심판을 예상하지 못했던 강병원은 얼마 전에 SBS 선거방송용 크로마키 촬영도 했답니다. 부질없는 짓을 하셨네요. 대신 김우영, 이수진, 최민희, 김병주, 부승찬, 이정원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특히 김우영의 당선이 너무나 기쁩니다. 결과는 끝까지 봐야겠지만 지역구가 은평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의원이 됐다고 봐야죠. 이재명 대표에게 큰 힘이 될 책사가 국회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고민정 등 침묵질하는 청와대 동아리들이 개거품을 물면서 김우영의 국회 입성을 막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과거 이동영 작가가 했던 발언을 전해드립니다. 이 대표랑 직접 얘기한 분들 안 계시잖아요. 친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재명이 마음 툭 터놓고 야 소주 한잔 합시다 우리 오늘. 그러면서 사실은 내가 지금 반명이 저렇게 흔들어야 되는데 총선 때까지 내가 참으려 그럽니다. 어찌됐든 하나로 뭉쳐서 가야지 여기서 당이 쪼개지거나 찢어지면 총선에 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친명이라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래 그렇게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뭐 다 구속되고 이제 정지상 같은 사람 만나지도 못하잖아. 전화도 못하게 하잖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마음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고 진짜 정말 극소수만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믿고 기다리시라. 그 이재명 속마음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나 실망했어. 기다리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될 것이다. 하지만 안타까운 결과도 나왔습니다. 조상호 변호사, 김의겸 의원과 김비호 위원장이 탈락했습니다. 특히 조상호, 김의겸의 탈락은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이 되었던 지역구인 서울 강북을 결과는 어떤 후보도 가발을 넘지 못해서 정봉주와 박용진이 결선 투표로 가게 됐습니다. 3위를 기록한 이승훈 후보가 10% 정도 득표했다고 보면 나머지 두 후보가 정말 박빙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정봉주 의원은 결과 발표 직후 이와 같은 문자를 지역 당원들에게 보냈습니다. 동지들의 참여와 열정이 결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맨 땅에서 오롯이 동지들과 함께 이뤄낸 결과입니다. 지금부터는 정면 승부입니다. 동지들과 함께 결선에서 꼭 승리하겠습니다. 자, 정봉주 후보가 이런 메시지를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경선 당시 정몽주의 승리를 간절히 원했던 지역 당원이 정몽주 후보에게 이런 카톡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 진짜 이런 경우도 있나요? 어머님 편찮으셔서 산소호흡기를 장착하셨는데도 선거인단 안심번호만 기다렸습니다. 주변인들에게는 계속 연락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번 확인했고요. 이렇게 피말릴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당원들의 피말리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 가장 큰 차이로 당선됐던 박용진과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자, 3월 10과 11일에 치러질 서울 강북을 결선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현재 전체적인 흐름이 수박 퇴출 분위기고 결선에서도 박용진이 감산을 받기 때문에 정몽주의 승리가 점쳐지고 있는데 고개를 들면 쥐는 겁니다. 절대 지지 말아야 할 경선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자, 오늘의 경선 결과에 대해서 김용민 의원이 소회를 올렸습니다. 오늘 우리 당 경선 결과를 보니 민심이 참 무섭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분명한 흐름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시대정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안심하지만 늘 깨어있고 소통을 해서 방향을 잃지 않아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답을 말씀하셨네요. 그들의 공통점은 민심과 이반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언론에 비춰지는 그 국민만 쫓다가 이 꼴이 난 겁니다. 갈 때 가시더라도 왜 가게 됐는지 알고 가시라는 차원에서 굳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민희 의원은 방송에 나와서 이번 민주당 경선 투표율이 무려 60%가 나왔다. 지난 대선 경선 때보다 더 높게 나와서 충격이라고 말했답니다. 민주당원들의 심판 의지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와 더불어 참여한 일반 국민들의 심판 여지 역시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도 다음과 같은 소회를 밝혔습니다. 오늘 당의 주인은 당원임을 확인한 날입니다. 당원이 변화를 만드는 위대한 당입니다. 총선에서 나라의 주인은 국민임을 확인합시다. 자, 확인합시다. 이 말에 전율을 느낍니다. 오늘 경선은 당원 투표 50, 일반 여론조사 50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원들의 뜻이 그러하고 국민들의 뜻도 그러하기 때문에 4월 10일에 그것을 확인하자는 겁니다. 어제 100분 토론에서 유시민 작가가 했던 발언이 화제였는데 그중 가장 많이 회자되었던 게 이겁니다. 민주당은 좌절하지 말아라. 여론조사에서 흔들리지 말고 선거에서 정도를 걸어라. 계속 정책 공약, 입법 공약을 발표하고 민생 선거를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선거가 안 될 거야 하고 생각을 하면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여론조사에 흔들리지 말고 원칙적으로 정도를 걸어야 한다. 여기서 이탈하는 것이 민주당의 가장 큰 위험 요소다. 오늘 확인된 이 민심은 흔들릴 수도 있는 민주당에게 큰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역시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입니다. 마치겠습니다.